7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이는 1초라고 말합니다. 손을 놓친 그 1초가 70년이 되어버린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한 기업 회장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의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한 젊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됩니다. 일부 잃어버린 손. 1955년 서울의 어느 시장 거리였습니다. 해방 이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고 거리는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젊은 김태주는 5살 난 딸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파 누워 있어서 그가 직접 장을 보러 나온 날이었죠. 평소라면 아내가 했을 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가 나서야 했습니다. 아빠, 저기 풍선이 있어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하늘거리는 모습에 아이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채소 좀 사고 사줄게. 태주는 그렇게 말하며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흥정을 하는 사이 수진이는 여전히 풍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 비켜요! 무거운 짐을 실은 리어카가 통제 불능 상태로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준도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태준은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리어카 사고로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 시장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5살 아이를 찾는다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태준의 목소리는 쉬어갔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함께 찾아주었지만 수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인신매매단이 성행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그날 밤 태주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 영희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색이 깊어지던 그녀에게 이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우리 딸을. 영희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태주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이부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아내 영희는 3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지병이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사람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수진이를 찾겠어.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시스템도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태주는 낮에는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밤이면 수진이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수진이가 그곳에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쉬는 날도 반납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딸을 잃은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뛰어난 판단력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한국이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나서면서 태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건설 하청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태준건설.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남다른 집념으로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설계를 검토했고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그의 회사가 맡은 공사는 언제나 기한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사장님, 대체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거래처 사람들이 종종 물었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을 찾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970년대 태준건설은 중견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짓고 빌딩을 세우고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태준의 이름은 업계에서 신뢰와 성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끝나지 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태준은 더 많은 돈을 딸을 찾는 데 쓸 수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며 혹시 수진이의 단서가 없는지 수소문했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의 명단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가 오고 21세기가 되어도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태준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가족이요.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는 지금도 수진이의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5살 때의 모습 그대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태준은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수진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게. 3부 우연한 만남. 2024년 가을, 태준은 75살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아직도 성업 중이었지만 이제 그는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자신은 명예회장 자리에서 가끔씩 중요한 결정에만 관여했습니다. 건강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몸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태준은 혼자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오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어린 남자아이가 태준의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아이쿠! 태준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뒤따라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도 달려왔습니다. 오빠가 미안해요 할아버지. 오빠가 공을 너무 세게 차서. 태준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단다. 할아버지는 안 다쳤어. 너희도 다치지 않았지?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충분히 받았어. 이름이 뭐니? 저는 민준이에요. 얘는 제 동생 서연이고요. 민준이, 서연이. 예쁜 이름이구나. 태준은 아이들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0년 전 자신도 이렇게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다녔었죠. 할아버지, 저희랑 공놀이 해주실래요? 민준이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늙어서 공놀이는 잘 못한단다. 괜찮아요. 저희가 천천히 할게요.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맑아서 태주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같이 놀아볼까? 그날 오후 태주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아이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잠시나마 70년간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한 부부가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도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아이들을 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태주는 벤치에서 일어나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들과 잠시 놀아줬습니다. 여자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폐를 끼치지는 않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즐거웠습니다.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네요. 남자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랑입니다. 태주는 부부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친숙한 느낌이랄까? 특히 여자의 눈빛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십니까? 네, 저쪽 동네에 살아요. 저희 부부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여기서 자주 놀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자주 산책하러 옵니다. 또 만날 수 있겠네요. 그날 이후 태주는 거의 매일 그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민준이와 서연이를 자주 만났습니다. 아이들도 태준을 기억하고 반가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응, 너희를 보러 왔지. 태준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들의 소소한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서연이는 그림을 그려서 태준에게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그린 거예요. 서연이가 건넨 그림에는 웃고 있는 노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구나, 서연아. 할아버지 방에 소중히 걸어둘게. 사부 알게 된 이야기.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주는 민준이와 서연이의 부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남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지요. 아이들 덕분에 제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두 사람 벌이로 아이들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저희 부부는 원래 고아원 출신이거든요. 그곳에서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이렇게라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아원이라고요? 네. 저는 5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곳에 있었거든요. 태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제 이름은 박지은이에요. 남편은 박철수고요. 고아원에서 받은 이름이에요. 박지은. 그 이름은 태준이 알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부인께서 고아원에 가시게 된 게 정확히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지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955년쯤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제 나이로 봐서는 그 즈음일 거예요. 저는 1950년생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1955년. 1950년생.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진 해가 195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1950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직후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망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해야 한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70년을 기다렸는데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태주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지은이 어느 고아원 출신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1955년 11월 이름 모를 5살 여자아이가 입소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서울 동대문 시장 근처. 태준이 수진이를 잃어버린 곳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박지은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아이들은 언제 낳았는지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 그것만이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용기를 내어 박지은 부부에게 제안했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신데요?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에게는 7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부인을 보니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르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맞고 시기도 맞고 장소도 맞습니다. 제발 검사만 해주십시오.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보, 괜찮아. 한번 해보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평생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는 어디 있는지. 오부진실의 순간.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70년을 기다렸지만 정작 이 순간이 오자 두려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99.99% 확률로 부녀지간이 맞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박지은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놀라 달려왔지만 태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너무 기뻐서. 진료실을 나오자 복도에 박지은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을 보자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태준은 눈물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정말 수진이구나.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70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 슬픔,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철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내가 평생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를 만나는 순간을. 한참을 울고 난 후 그들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70년의 공백을 메울 이야기들을 나눠야 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꿈속에서 본 듯한 장면들. 따뜻한 손을 잡고 걷던 기억. 누군가 저를 수진아라고 부르던 목소리. 하지만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잘 모르겠어요. 무서운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곳에 있었어요. 지은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을. 외로웠지만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던 것. 거기서 만난 철수와 사랑에 빠진 것. 25세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 힘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철수를 만났고 아이들을 낳았고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태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잘 살아줘서 고맙구나.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태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를 찾기 위해 평생을 보낸 이야기. 회사를 세운 것도 돈을 번 것도 모두 딸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것.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 너를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단다.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부모님이 어디 계실까? 저를 버린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그럼 아빠는 단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항상 너를 찾고 있었어. 그날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 없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6부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철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지은이가 아내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태주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딸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철수, 그리고 민준이와 서연이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괜찮을까요? 서연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강한 분이시잖아.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당분간 푹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만성 빈혈도 있으시더군요. 태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지은이 깨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하니? 오히려 아빠가 미안하지. 이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딸에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지은아, 그리고 철수.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아니, 돌봐야겠다. 70년간 못한 아버지 노릇을 이제라도 하게 해다오. 철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니야. 이건 내 권리이기도 해. 아버지로서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돌볼 권리 말이야. 태주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지은과 철수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가구도 모두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이건 빚이 아니야. 그냥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70년 동안 못해준 걸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서.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아니야. 꿈이 아니란다. 이건 현실이야. 우리가 다시 만난 기적 같은 현실이지. 퇴원 후 지은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자기들 방이 생긴 게 신기한지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그럼 너희 집이지. 태주는 매일 손주들을 보러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못했던 가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권유로 회사의 사회공헌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그녀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도 도울게. 철수도 태준건설의 현장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이 있었기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태준의 마음이었습니다. 70년간 공허했던 그의 삶에 마침내 의미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생겼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7부 채워진 빈자리.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집 거실에는 이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 민준이와 서연이가 그려준 그림들, 가족여행을 갔을 때의 사진들. 70년 만에 그의 집은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준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은이 준비한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밥 먹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양쪽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구나. 무슨 상인데? 모범상이요. 선생님이 제가 친구들한테 친절하대요. 역시 우리 민준이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서연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요, 그림 그리기에서 금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도 정말 대단하네. 나중에 그림 보여줄래? 네. 집에 있어요.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태준에게는 이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70년을 기다려 얻은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준은 지은과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단다.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저도 그래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지은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궁금했던 게 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엄마 영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네가 사라진 후에 엄마는 너무 슬퍼서 병이 깊어졌어. 결국 너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단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엄마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저 불행한 사고였을 뿐이지. 태준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엄마와 네가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네가 4살 때였지. 지은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셨네요. 그럼 네가 너를 정말 많이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엄마 산소에 같이 가고 싶어요. 뒤늦게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꾸나. 엄마도 무척 기뻐하실 거야. 다음 주 온 가족이 함께 영희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늦게라도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부모님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하늘에서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세요. 태준도 아내의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 찾았어. 70년 걸렸지만 드디어 찾았어.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어. 우리 약속 지켰어.
그날 언덕에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8부 이어진 시간.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태주는 77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의 전화를 받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맡은 사회공헌팀은 전국의 고아원을 돕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새로 지원할 고아원 5곳을 선정했어요. 지은이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구나. 네, 저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태주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70년의 시련을 이겨낸 그녀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영리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서연이는 8살이 되었고 그림 실력이 일취월장해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아이들은 태준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가장 듣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지은과 철수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에게 줄 게 있어. 또요, 아버지?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는걸요? 아니야. 이건 원래 내 거였어. 태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주식 이전 서류였습니다. 내가 평생 일군 이 회사는 사실 너를 찾기 위해 만든 거야. 이제 너를 찾았으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아버지, 안 돼요. 저는 받아라, 수진아. 이건 내 유산이 아니야. 원래 네 거였던 거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너를 앉히는 것뿐이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회사 경영 같은 건 잘 모르는걸요. 천천히 배우면 돼. 철수도 함께 도와줄 거고 전문 경영인들도 있어. 넌 그저 이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켜주기만 하면 돼. 철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사를 잘 이끌어서 회장님께서 평생 이루신 것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맙다, 철수. 너 같은 사위를 둬서 내가 복이 많아. 그렇게 태준건설은 새로운 세대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 구부 완성된 그림. 2026년 봄, 태준건설은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그리고 태준이 후원해온 고아원의 아이들도 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태준은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곳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은과 철수, 민준이와 서연이가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태준이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60년 전 저는 작은 하청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사를 키우며 번 돈은 모두 딸을 찾는 데 썼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어떤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만 갔고 저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70년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딸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평생 이 빈자리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두 아이 민준이와 서연이를 통해 저는 제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70년 만에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제 인생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제 딸에게 넘어갑니다. 그녀는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장 박지은을 응원해 주십시오.
지은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포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식이 끝난 후 태주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7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포기할 수 없었지. 너희 할머니는 내 딸이니까.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거란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행복하세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할머니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저희도 증조할아버지 만나서 행복해요. 아이들이 태준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태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면서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수진이 찾았어요. 손주들도 있어요.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에필로그 잃어버리지 않은 시간.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태주는 82의 나이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도운 고아원 아이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모두가 그를 기억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한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태준이 후원한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겠어요. 제 꿈을 이루겠어요. 지은은 조문객들을 맞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려 만난 아버지. 함께한 시간은 겨우 7년이었지만 그 7년은 평생보다 소중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지은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70년 동안 써온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55년 10월 23일. 오늘 수진이를 잃어버렸다. 내 평생 가장 끔찍한 날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수진이를 찾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31년 3월 15일. 오늘 민준이와 서연이가 찾아왔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선물 받았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그림이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다. 7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수진아, 사랑한다. 영희야, 사랑한다. 모두 사랑한다. 지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지은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세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요? 돈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야. 70년을 기다려도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그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유산이란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거야. 가족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민준이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희가 증조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기억, 잃어버린 기회들. 때로는 그 상실이 너무 커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준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고. 70년이라는 긴 세월도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고. 물론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됩니다. 어떤 상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태준 회장이 딸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가 70년 동안 딸을 사랑한 그 마음만으로도 그의 삶은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멀어진 친구, 이루지 못한 꿈들. 하지만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혹시 압니다. 태준 회장처럼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재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오늘도 여러분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생은 짧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70년을 기다려서라도 사랑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태준 회장과 수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